3번 죽은 여자의 기막힌 사연.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1490년 궁에서 일을 하던 한 여인이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장례식장에서는 당시 임금인 성종이 슬픔을 가누지 못했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줄을 서서 조문을 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애석하네. 이런 걸 보면 이 여인은 성공한 여인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무슨 연유로 3번이나 죽어야 했을까? 이 여인은 노비 출신에 이름은 어린이로 아이를 낳은 후 입궐하여 성종의 유모가 된 봉보부인 백씨이다. 여기서 봉보부인이란 임금의 유모를 말하는데 왕자들의 유모라고 해서 모두 봉보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키운 왕자가 왕이 되어야 봉보부인이란 칭호와 함께 종이품이나 일품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왕자가 왕이 돼야 내 팔자가 피는데 전 많이 먹고 꼭 왕이 되세요. 한마디로 자신의 젖을 먹고 자란 왕자가 왕이 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3, 7일은 산모가 젖을 먹이고 이후부터는 유모가 젖을 먹였는데 이제 젖은 유모에게 먹이게 하고 중전은 몸조리 잘해서 둘째 낳을 준비를 하시오. 유모는 아이를 갓 낳은 여인들 중에서 젖이 잘 나오고 건강하고 성격이 온화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선택했다. 선택된 유모는 이후 궁에서 왕자를 돌보며 같이 생활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왕과 유모 간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엄마! 난 엄마가 아닙니다. 세자죠. 대부분의 세자들은 왕이 된 후 유모인 봉보부인에게 물질적 혜택뿐 아니라 신분도 높여줬는데 성종의 경우도 왕이 되면서 봉보부인 백씨와 삼촌인의 가족들을 양인으로 면천시켜줬고 남편 강선에겐 정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내렸고 아들 역시 왕을 호위하는 정삼품 겸사복에 임명했다. 그리고 해마다 곡식 수십 석과 말과 노비 등을 하사했다. 한마디로 노비 집안이 백씨 덕분에 개벽을 한 것이다. 아버지, 이게 꿈은 아니죠? 그럼 엄마 잘 둔 덕분에 팔자가 바뀐 거야.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아이 혼자 키우면서 도와준 덕분이에요. 예설에 의하면 백씨는 성종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나 그의 집에는 부탁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바치는 각종 뇌물로 제법 큰 재산도 모았다고 한다. 아무튼 당시의 궐 내부적으로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전인 윤씨 문제였다. 윤씨는 왕자를 낳은 이후부터 질투가 심해져서 성종의 후궁들을 음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종까지 함부로 대했는데 그러다 보니 궐은 윤씨 때문에 점점 시끄러웠다. 어떻게 나를 두고 후궁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씨의 언행이 점점 거칠어지자 자기 저주로 성종을 키운 백씨 입장에선 아들을 걱정하듯 성종의 안위가 그 누구보다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1477년 윤씨의 방에서 후궁들을 해치려는 주술책과 극약인 비상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고 백씨는 윤씨가 성종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성종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전하, 아무래도 요즘 중전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쌓이던 1479년 급기야 임금이고 뭐고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하고 질투에 휩싸인 윤씨가 성종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손톱자국을 내는 일까지 발생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종과 인수대비 그리고 조정 대신들은
윤 씨를 폐위시킬 것을 논의하는데 관련 논의에서 백 씨도 윤 씨의 폐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중전 윤 씨는 폐위되어 결국 사가로 쫓겨났는데 성종과 윤 씨의 인연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인수대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음해로 인해 성종은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태비 윤 씨는 그렇게 사사됐다. 그로부터 11년 후 평화롭게 잘 살던 봉고부인 백 씨가 사망했다. 유모,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4년 후엔 성종이 사망했다. 여기까지 보면 백 씨에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종 이후의 임금이 연산군이고 그 연산군을 낳은 친모가 패비 윤 씨라는 것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 연산군이다. 너흰 다 죽었다고 생각해. 연산군은 즉위 10년 후부터 어머니 패비 윤 씨 사망 사건을 조사해서 광기 어린 처벌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관계된 놈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종에게 윤 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백 씨의 행위도 드러났다. 유모 주제 건방지게 당장 죽여버려.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럼 시체 꺼내서 무기라도 잘라. 그래서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이미 죽은 백 씨에게 관을 부수고 목을 자르는 부관참시를 했고 그 남편도 아내가 하고 다니는 짓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극형에 처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남편 강선은 능지처 사형에 그리고 아들은 참형에 처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연산군은 분이 안 풀렸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다음 해 1월에 어린이 조지서 홍식 강영 엄산수 정인석 정진 정옥경 윤재 이파드대 성음 한치영 이극균 이세자 이총 윤필상 김순선 이덕승에 뼈를 부순 가루를 강 건너에 날려라 하고 쇄골표 풍영을 명했다. 참고로 명단 중 조지서는 연산군이 세자 시절 엄하게 꾸짖었던 스승이었다는 것만 봐도 정상적인 사고로 연산군을 이해하긴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역죄인도 아닌 그녀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3번씩이나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해서 노비로 태어나서 신분 상승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유모 어린이와 가족들은 임금이 바뀌면서 한순간에 처참한 만로를 맞이했다.